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것 때문에 증시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미친 듯 사모은 큰돈 되는 주식 딱 한 개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큰돈 된다, 몇 배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합니다. 자,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일단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분명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자, 그럼에도 오늘장에도 급등했던 종목이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모비스라는 종목 역시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달부터 바닥에서부터 500%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모비스가 몇 퍼센트가 올라갔습니까? 약 1,500원 정도 대비해가지고 8,100원까지 지금 적어도 5배 이상 상승한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 또 급등했던 종목이 JLK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종가상 3%긴 하지만 오늘장에 충분히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인데, 자, 이 JLK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제가 4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미 몰빵하고 있다. 그래서 큰돈 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JLK도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분할매 포지션을 잘 했다라고 하면 분할매 포지션을 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적어도 5배에서 6배 상승은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딥노이드 역시도 제가 분명히 알체라 70% 수익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 종목을 알려드린다 라고 하면서 딥노이드를 올해 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딥노이드 어떻게 되었다? 자, 1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는 못해도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증시가 하락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사 모으는 종목이 있고 사 모으는 업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 사 모은다라고 하면은 큰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최근에 보면은 오늘장 증시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뭐 고점 대비 약 3%,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약 2% 하락이 나와줬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차트상 봤을 때는 아직 지켜줘야 될 구간대는 지금 사실 코스닥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다음 달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바로 꼬리를 말아버린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일단 지켜줘야 될 구간은 크게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으나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해외 지수는 이제 분명히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락을 하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매수를 하든 매매를 하든 손절을 하든 할 것인데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200달러가 무너지면서 2차 전지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다수가 뭐예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많죠. 그래서 무너지니까 뭐 코스닥이 740선도 내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2차 전지의 하락이 무엇을 부추기고 있다?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상에 그러다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보통 2차 전지가 무너질 때 받쳐줘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반도체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 온세미콘덕터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온세미콘덕터가 22%나 폭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종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하락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차 전지주가 끌어내리고 반도체가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테슬라가 받쳐주지 못하고 반도체가 끌어내렸지만 뭐했다? 나스닥은 상승했고 다우산업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뭐다? 국내 증시만 지금 뭐하고 있다? 이렇게 과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 리스크로서, 이 전쟁 리스크로서 뭐가 커졌느냐? 3고라고 하죠. 3고. 3고. 3고가 이 리스크가 커지면서 증시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진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요, 하락 올라오지 않았어요. 국제 유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 자,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아래로 무너지진 않았지만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달러를 봤을 때도 달러도 아래로 밀리진 않았지만 거의 그냥 최근에 있던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자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뭐다? 이 리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3고 현상, 이 3고 현상에 대한 부분도 오늘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사실상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뭐를 해줘야 돼요? 받쳐주는 업종만큼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무것도 받쳐주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종목군 아니면 이런 업종군, 이런 것들의 특별한 이런 하나의 하락으로서 증시가 이렇게 낙폭을 키운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뭐가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시장이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장을 밀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의도적 하락밖에는 없다. 정답이 없다. 그럼 이 의도적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도적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반대매매. 바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개인들의 투매와 이런 신용잔고를 최소한 털고 가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치 반대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상에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하락한다? 지금 증시가 폭락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반대매매의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그런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저는 적어도 지금 이런 하락을 앞으로 이제 FOMC까지는 뭐가 된다?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OMC에서 사실 제일 베스트는 뭐냐고 하면은, 베스트는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이번에 금리 인상이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진짜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집무서를 팔아서까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금리 인상이 최고의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악재 소멸이 되면서 앞으로 증시는 상방으로 가지고 가는 게 크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 금리 동결이 되었던지 금리 인상이 되었던지 FOMC까지는 이 리스크를 가지고서 개인을 털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증시의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3고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공포감을 부추겨서 개인들을 털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 만큼
이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 FOMC 금리 어떻게 할지 발표할 때까지는 하락이 나와줄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 하락 이후의 상승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사야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했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외국인이 죽는 종목에 대한 것들. 왜? 이 하락을 유도한 게 누구라 했습니까? 기관도 아닙니다. 하락을 유도하는 거는 거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 그러면 이 외국인이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하락,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사고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외인은 가치주라는 것, 즉 내년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인한 매수세가 기대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 이탈은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 금리 동결 기간 외국인 순매수 업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면서 외국인이 내년 실적 기대주를 순매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뭐합니까? 미국 국채금리 급등,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등 연이은 악재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이 글로벌 투자들의 실적을 앞세운 일부 종목의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매수에 나선 것으로 집계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겠어요? 실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관련 수혜주를 사야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과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실적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한 종목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삼성전자만 봐도 어때요? 지금 반도체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적자가 엄청 심했잖아요. 3개월 만에 얼마? 영업이익 4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출하율이 얼마?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9월부터는 생산과 소비, 투자, 트리플 모든 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가 기대될 수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0이라는 구간에서 10까지 갔을 때보다 지금 반도체는 마이너스 100이라는 구간에서 10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 증가폭이 굉장하게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반도체 이제 HBM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내년에 HBM 공급 용량을 올해 대비 2.5배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증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내가 늘릴 거야 라고 하면은 문제가 돼요. 왜? 무조건 늘렸더니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얘네는 또 재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과 별개로 지금 고객사와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완료가. 그러면은 지금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 이미 실적이 2.5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내년에 한다? 이미 반도체 흑자전화의 주가 달렸다라고 하는데, 이미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에 흑자전화, 삼성전자도 흑전을 할 것이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런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다 흑전할 것이다. 이런 것들 이미 기정사실화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내년에 실적 모멘텀, 실적의 이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던지 흑자전환이 되었던지 이런 것들과 함께 무엇을 보는 게 좋다.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반도체로서 봐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HBM 쪽으로 공급을 늘리는 만큼 HBM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내년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HBM에 대해서 투자 쏠림과 함께 HBM 관련 모멘텀주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HBM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제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최근 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월 27일 당장 3, 4일 전이죠. 3, 4일 전에도
20년 동안 흑자 이끈 세계 최고 기술 이 주식 모르면 크게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HBM 대장주로서 뭐 했다? 워트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워트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다? 벌써 상한가 가졌잖아요. 벌써 상한가. 그러니까 지금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숨겨진 HBM 수혜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HBM의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장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얘네가 어디에다가 납품하고 공급하고 있느냐 보면은 삼성전자죠.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공급 소식에 수주 이력이 부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주가 상승도 했고, 이 수주 이력이 봤을 때 어떻다? 보면 삼성전자의 HBM 수율을 개선해줄 구원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수율 개선을 위한 구원투수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투입이 되면서 장비 수주 공급 계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에도 적자에서 흑자로서 점점 실적이 완전 빠그라졌다가 2022년도를 피크로서 3년도부터는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가 해당 구간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눈여겨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 종목 소개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 모비스라든지 JLK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차트가 예술이고 정말 잘 갔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시간. 그래서 나는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투자까지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달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단타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클릭을 하시면은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꿈비 매매를 해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 다 끝내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